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도 14회, 그러니까 2003년도에 따라서 벌써 한 25년 정도 했고, 법무사도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했고, 행정사도 오래 했습니다. 저는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 등기도 원스톱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 어, 오늘은 교회나 사찰 매매와 주의사항하고 또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사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찰 매매는 별도의 부동산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주로 거래는 선임들이 하고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통상 사찰의 경우는 땅값 이외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해져서 호가가 이루어지고 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프리미엄이 더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이 간대한 편이나 사찰 매매의 경우에도 양도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찰 매매는 특수한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공사비, 건축 원가 방식이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다르고 시장이 폐쇄적이기에 여유자금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이 크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름 뜨거웠던 시장이 교외 매매 부동산 시장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교회 수는 무려 6만 개가 넘습니다. 당연히 문을 닫고 새로 여는 교회 수 역시 상당한데요. 교회 거래 시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신도의 수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 매매 가격에 대한 자료가 오픈되어 있지 않기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으나 신도수 120명당 1억 원의 별도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거래 시 시설비에는 교인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인수를 시설비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예배금지가 길어지면서 경매시장에서 교회 매물이 이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의 입지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종교시설 재테크 중에는 그래도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종중, 교회, 사찰, 재산 매매 등 등기, 종중이나 교회 등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매매나 건저당, 전세가 설정 등 처분행위 요건, 임대 등 관리행위 요건, 종중과 농지. 민법 275조는 물건의 총류라고 했어요. 1항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류를 한다. 2항이 총류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여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6조는 총류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에 되어 있는데요. 1항은 총류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쫓아 총류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들의 해석을 보면요. 종중이나 교회 사찰 등 비법인 사단은 종중원이나 교인인 구성원의 총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관 기타 계약의 처분, 관리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르고요. 그 외에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처분행위에는 총유물 자체의 처분을 말하는데 이에는 처분이 뒤따르는 매매계약의 경우도 처분행위에 포함되고요. 또한 건저당, 전세권 등 물건의 설정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다만 임대차와 같은 관리행위는 규약에서 이사회 결의나 대표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규약성 절차를 따랐다면 유효한 것이고 다만 이 경우는 처분 권한은 없고 관리 권한만 있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619조에 따라 임대차 설정 기간에 제한이 따릅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는 전체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로 볼 것입니다. 민법 275조 및 276조 위반의 총유물 처분 내지 관리행위의 효과를 보면요. 총유물의 처분 등에 있어 위와 같이 별도의 정관 등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요.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처분은 무효입니다. 한편 임대차 등 관리행위의 경우에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요. 이는 절대적 무효이고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효인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은 비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한편 이 경우 이득이 비법인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나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기는 불가합니다. 비법인 사단의 매매계약 등 처분행위 시와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권한 확인 방법 및 필요수를 보겠는데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처분행위이므로 매매를 중개하는 중개사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처분의 유효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의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매매와 똑같은 방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행세를 하는 자가 실제 대표인지를
규약과 대표자 선임 총회 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만으로 확인하면 족하고 의사록 등에 의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아가 처분을 승인한 사원청의 의사록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 의사록의 내용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증하기 위해 성인 이상의 보증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대차의 경우에도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리행위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서는 의사록 내용이 현재도 유효함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의사록의 날인한 자, 보통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는데요.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 신청을 위한 단계까지 왔다면 이를 대리하는 법무사만이 보증서를 제출하여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나 등기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본부사 김철중입니다.